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사모님이 딸의 사주를 갖고 오면서 우리 딸이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를 사귀었네. 우리 그 남자 사위 될 사람과 궁합을 한번 보고 싶네 라면서 사주를 가져오셨어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궁합이라 하면은 뭐 생년월일 해서 합이 되면 좋네, 충이 되면 안 좋아 이러면서 이제 그 살들 원진살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대비를 해가면서 사주가 뭐 궁합이 좋네 나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궁합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그 성향, 기질이 나와 잘 맞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합을 한번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강기질이야. 또 사주도 굉장히 강해. 근데 상대방도 강기질이야. 사주가 또 너무 강해. 그리고 뭐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녀. 나는 집구석에 있는데 안 맞겠죠? 그 가정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강하면 한 사람은 조금 약한 듯한 그러한 사주가 가정을 오랫동안 잘 이끌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주 한번 형국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사모님의 따님이신 사주 팔자인데요. 임신년에 태어났고요. 개축월에 병호일에 임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큰 불인 병화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지에 양인살 오화가 일지에 딱 지탱을 해서 불기둥을 이루고 있네요. 인성의 기운을 찾아보니 진토 속에 을목이라는 조그만 하초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없어요. 그죠? 사주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면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은 식상이 흑기운이겠죠. 그죠? 재성은 또 쇠기운이겠죠. 그리고 오늘 주인공 관성은 물기운이 됩니다. 자, 식상이 진토가 있고요. 그리고 축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속에 오화 속에 기토가 있고 신금 속에 무토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재성은 어디에 있느냐? 재성은 연지에 신금으로 투간이 투출이 되어 있고, 신금 속에 축토 속에 신금이 또 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 물의 기운이 영간의 임수, 월간의 개수로 되어 있고요. 또 시간의 또 임수로 투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금 안에, 신금 지장간 안에 또 임수가 있죠. 이 임수가 투간이 되어서 물의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리고 축토 안에 개수가 또 월간에 투간이 되어 있어서 또 물의 기운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진토 안에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힘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우리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본인은 큰 불인 병화로 태어났고 일지에 오화라는 양인사를 깔아서 불기둥을 이루고 있지만은 주위에 보니까 내 힘을 설계시켜주는 기운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 특히 이 임수라는 큰 관성인 물이 진토 안에 쏟아져 내려서 식상이 완전히 물로 변해버렸어요. 흙탕물로, 곤죽이 돼서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인 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병화인 나를 공격을 합니다. 자, 연주에 보니까 연주에 또 물기둥이 있죠? 큰 물 임수가 있고 그 밑에 물탱크인 신금이 있으니 완전히 물기둥이죠. 그리고 이 축토 역시 위에서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 본죽이 되어서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물기운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자,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한 기운이 물기운이 되겠죠. 가장 강한 기운이 물기운이 되고요. 강약으로 따지면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불기운이 거의 다 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최고로 약한 최약사주가 되겠습니다. 최약사주가 됩니다. 이 오화가 없었다면 뭐 관한테 종을 하면은 사주가 괜찮아졌을 건데 이 오화가 그래도 힘을 주겠다고 일지에 떡 앉아가 버티고 있으니 신약사주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용신은 그래도 나한테 힘을 주겠다고 하니까 오화가 용신이 됩니다. 그리고 희신은 운에서 오는 큰 나무가 들어와서 물기운도 좀 빼주고 본인한테 목생화로 해서 그 기운을 좀 불어넣어 주니 희신은 강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흙인 술토나 이런 흙이 와도 좋겠죠. 물을 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그 남편 사위 될 사람의 사주를 한번 볼게요. 본인은 작은 땅인 기토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난 해가 개유년이고요. 그리고 을, 묘, 월에 태어났고 기해, 일에 기사,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의 사주 팔자입니다. 본인은 작은 땅인 기토로 태어났고 나의 형제는 기토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가는 안 되어 있지만은 해수 속에 또 무토가 있고 사화 속에 또 무토가 있지요. 그리고 나의 인수인 나에게 힘을 주는 인수는 사화가 시지에 큰 불인 사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설계시켜주는 흙한테는 설계시켜주는 기운인 식상이 세 기운인데 연지에 요금이 있고요. 사화 속에 또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인 나의 배우자가 일지에 해수에 큰 물이 일지에 있고 또 연간의 개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인 나무 기운이 월주에 작은 나무 기둥을 이루고 있죠.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더 깊게 한번 풀어볼게요. 본인은 작은 땅인 기토로 태어났지만은 자, 일지에 큰 물인 재성이 있어요. 큰 물인 해수가 있는데 자, 이 물 역시 바로 옆에 있는 사화. 이 사화 속에는 불 병화가 지장간 안에 있어요. 이 불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사화에 불의 화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주 속에는 무토와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수는 을목한테 물을 공급해 주고 또 기토 또 사화 안에 무토한테 물을 흡수를 좀 당하지만은 이 나무에게도 물을 많이 주고 또 금생수 받은 개수가 또 나무에게도 물을 주다 보니까 물의 기운이 왕해져서 묘 관성인 나무들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물기운이 좀 촉촉하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약은 그래도 물기운이 강하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기토고 옆에 또 작은 땅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무토 안에 사화 안에 또 무토가 나에게 힘을 주니 그래도 약사주 정도는 됩니다. 사주가 조금 약해요. 약사주 정도 됩니다. 물이 많다 보니까 조금 약사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용신은 그래도 내 옆에서 바로 옆에서 힘을 주고 있는 형제인 기토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두 분 중에 부동호를 한번 쳐볼게요. 어느 분 사주가 더 괜찮을까요? 자, 따님 사주가 괜찮을까요? 사위 되실 분 사주가 괜찮을까요? 사위 되실 분 사주가 좀 더 괜찮죠? 이유는 따님 사주는 최악 사주예요. 자기 편이 다 물에 의해서 꺼져버렸기 때문에 아주 최악 사주입니다. 그리고 사위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 편인 비겁이 비견 겁재 그래서 무토가 좀 있다 보니까 본인의 그 비겁이 있고 또 인성도 있잖아요. 물론 꺼졌지만은 그래서 남편 되실 분의 사주가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두 분 중에 부동호를 치면은. 그리고 또 여자분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최악 사주를 해가지고 순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람은 성향이 어떠냐면요, 일지에 오화 양인살을 깔았어요. 한성걸 하죠. 아주 깐깐하고, 양인살이라 하는 거는 내 손에 무기를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성깔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화도 좀 있고 흙 기운들도 좀 있어서 조금 그 끼가 좀 많아요. 그리고 백호살이 있죠. 개축, 인진, 괴강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깔이 장난 아닙니다. 아주 간기질이죠. 사주 자체는 약하지만은 기질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오히려 남자 쪽에 사주가 더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여자분 사주에 보면은 병진, 진토가 뭐냐면은 부성 인묘예요. 남편이 무덤에 들어간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이별할 것이요, 죽어서도 이별한다는 부성 인묘가 여자분한테 있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한들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아주 늦게 결혼을 하셔야 되고 그 날짜 궁합의 시기를 아마 또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 같은 따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이면은 갑목이 희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물들을 수생목을 해서 물을 좀 잡아주고 자기 목생활을 해주니까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강해지면은, 강하기 전에는 이 남자한테 오리를 하는데 내 힘이 강해지면 이제 주위에 남자들이 많잖아요. 전신에 물이잖아요. 그죠? 관성들이 이 남자 저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른 남자한테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 힘이 강해지니까 거기서 다른 남자를 질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질 운이 굉장히 내년에 있어요. 그러면 또 남자는 본인의 희신은 큰 나무, 큰 흙이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내년에 이제 강목이, 나무가 이제 들어와서 물을, 목생활을, 수생목을 해서 물을 빼줍니다. 빼주면 이제 물이 쫄아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남자분 사주에서는 여자가 떠나갈 운이 되겠죠. 물이 쭉 빨리면서, 나무에 의해서 물이 이제 쭉 빨리면서 남자가 떠나가는 형국이라서 결혼 날짜를 잘 잡아서 좀 늦게 결혼을 하셨으면 좋은 사주가 될 것 같습니다.